대한축구협회가 오늘 오전 아시안컵 성과를 평가하는 전력강화위원회를 열어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를 결정합니다. 아시안컵을 마친 뒤 미국으로 간 클린스만 감독도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축구협회 임원 10명 중 9명이 클린스만 감독 경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약 100억 원에 이를 걸로 보이는 거액의 위약금입니다. 또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온 외국인 코치들까지 떠난다면 축구 대표팀은 월드컵 예선전을 앞두고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4강전 전날 손흥민과 이강인을 비롯한 대표팀 선수들 간의 몸싸움 사실이 알려지며 클린스만 감독의 선수단 관리 능력 역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은 손가락에 탈구됐는데 당시 손흥민의 인터뷰에서는 대표팀 내 복잡한 심경이 읽힙니다. 대표팀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저를 더 이상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자 이강인은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축구협회는 대표팀 내 갈등을 빠르게 인정했는데 정몽규 회장에 대한 비판 여론을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제가 살짝 감정을 좀 실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쩐지입니다. 네. 왜 이게 키워드인지 보시죠. 멱살 잡은 손흥민, 주먹 날린 이강인, 구경만 한 클린스만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 4강전에서 아니 유효 슈팅이 어떻게 하나도 없었어. 이럴 수가 있어. 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멱살 잡은 손흥민, 주먹 날린 이강인, 구경만 한 클린스만 요 사태가 4강전 직전 날 저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같이 보시죠. 이강인 등 탁구 치러 먼저 일어났다. 손흥민 단합 시간에 왜 자리를 뜨느냐라고 지적을 하자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이 말다툼이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몸싸움을 말리다가 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는 일단 오른손가락도 다쳤다라는 거예요. 네, 4강 전날 이런 일이 있었다 보니까 결국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김철현 위원님, 네. 요르단전에서 날지 못했던 게 이런 이유가 이면에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죠. 네.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고요. 사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캡틴이거든요. 주장입니다. 과거에 그 히딩크 감독 때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선후배 군기가 너무 세서 네. 사실 서로 이름을 부르게 한 적도 있었거든요. 아. 그런 문화를 좀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캡틴이기 때문에 주장의 명령, 어떤 주장의 지시 나름대로 다 먹혀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우리 그 젊은 20대 선수들이 약간은 좀 개별적인 행동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보다 더 좀 이 놀라운 건 사실 손흥민 선수가 멱살을 잡았는데 네. 멱살 잡았는까지 모르지만 이강인 선수가 주먹질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SNS에 급히 이 사과문을 올렸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좀 진정성을 엿보기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강인 선수가 아무래도 해외에서 올해 유소년 때부터 하다 보니 아무래도 한국식 어떤 공동체 의식에는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보고요. 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는 이거는 어떤 클린스만 감독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축구협회의 문제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분노가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가 큰데 네. 국회에서 어떤 문화체육관광부 이 감독 기관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감사가 없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어떤 직권 조사가 없는 게 조금 아쉽게 보이고요. 네. 아마 이번에 21대 때는 좀 어렵겠지만 22대 국회가 열리고 아마 10월달 국정감사가 되면 대한체육회, 이 대한 우리 축구협회에 대한 전면적인 아마 국정감사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볼 땐 그 클린스만 감독은 어차피 위약금 100억 원 정도는 100억 원 문제이지만 저는 네. 오랫동안 이 대한축구협회를 이끌어온 정몽규 회장에 대한 책임도 저는 당연히 물어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클린스만 감독 경질뿐만 아니고 네. 정몽규 회장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네. 지금 김철현 의원님 굉장히 지금 세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하신 말씀이 일단 대한축구협회 자체가 좀 문제다. 클린스만 감독만 문제가 아니다. 축구협회도 감사해야 되고 정몽규 회장도 지금 얘기까지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굉장히 지금 세게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태극마크 달고 주먹질 분열,
클린스만호 그날 이미 졌다. 4강전 한 날 말고요. 그 전날 싸웠다는 그 저녁날 직전 날 이미 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손흥민 선수 손에 지금 테이핑이 감겨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지금 여기가 이 자리 이 뼈가 이 옆쪽으로 좀 탈구라고 얘기를 하나요? 탈구가 됐다고 합니다. 뼈의 위치가 좀 약간 어긋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손가락 같이 이렇게 테이핑을 하고 있는 이 모습. 근데 이 모습이 뭐 다른 거 하다가 운동하다가가 아니라 주먹질하고 싸우다가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테이핑 직전 날에는 못 봤었다라는 거죠. 같이 볼까요? 지금 이 모습 전날 훈련하던 모습입니다. 전날 훈련할 때는 사실 되게 멀쩡해요. 지금 손이 멀쩡해요. 그런데 준결승전 당일에는 테이핑을 하고 나왔더라. 이게 주먹질 때문이었더라 라는 겁니다. 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요르단전에서 지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질책을 받으면 제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팀을 책임을 지고 더 이끌어 나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좀 부족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내셨고 또 선수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티도 하나도 안 내시고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모습에 있어서 큰 감명을 받았는데 잘 치른 경기들 또 못 치른 경기들을 좀 이렇게 분석해 가면서 조금 더 단단한 팀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문제는 제가 소집이 되면은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손흥민 선수 요르단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내 책임이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국가대표를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약간 그런 여운을 남기는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저렇게 얘기를 하고요. 클린스만 감독은 요르단전이 끝나고 이런 SNS를 올렸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선 한 팀이 되어야 한다. 이때는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감독이 전략이 없어서 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한창 나오던 때였었죠. 그래서 뭐 갑자기 한 팀 얘기야? 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김준욱 위원님. 지금 보면 손흥민 선수가 다 제 책임입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뭐 이런 모습이나 이런 클린스만 감독의 한 팀 얘기나 이게 이제 와서 보니까 아 이런 건가 약간 퍼즐 맞추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선 그 당시 약간 억울한 감도 없잖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클린스만 감독이 억울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대한민국의 축구 대표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서 응원한 이 전 국민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지금 저 클린스만 감독의 SNS를 보면 약간 유체이탈 화법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팀의 감독을 맡았다라는 건 이 팀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역할뿐만 아니라 네.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그런 리더십의 그 역할도 함께 감독이 가져가는 거지 네. 어떻게 팀의 선수들에게만 한 팀이 되라고 주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클린스만 감독은 당연히 이번 이 사태에 대한 네. 책임을 좀 무겁게 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도 저는 진짜 그날 저도 밤에 축구 팬으로서 네. 뜬 눈으로 새벽에 이 네. 응원을 열심히 했던 입장에서 다 아마 그러셨을 정말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했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자성해야 한다. 지금 누구누구의 탓이다라고 그 얘기 안 해도 이미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은 이미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 무너져 있는 국가대표팀을 어떻게 바로 세울 건가 하는 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 있는 만큼 이제 그 선수들도 또 감독도 축구협회도 다 같이 각성하고 새로운 그 출발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같습니다. 네,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억울할 이유가 없다. 지금 유체이탈 화법처럼 원팀을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하셨어요. 단순 경기력뿐만 아니라 그 경기력을 위해서 한 팀이 되도록 하는 것도 감독의 역량에 달린 부분인데 그 부분을 못한 본인 책임은 두고 한 팀을 얘기를 하는 건 맞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안 일단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다 같이 지금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아까 손흥민 선수 얘기를 저희가 봤었죠. 경기 끝나고 다 제 책임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로 그 모습. 아, 그것 때문이었나라는 생각 이제 와서 드는데 이게 지금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주먹질을 했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 이강인 선수가 SNS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이렇게 올려서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큰 실망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올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앞장서서 형들 말을 잘 따랐어야 하는데 축구 팬들한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망한 분들한테 사과드립니다라는 얘기를 같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일단 이강인 선수가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일단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다 죄송합니다라는 입장을 내비친 거죠. 아까 저희 조선일보 기사 다시 한번 좀 가볼까요? 네. 근데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선수 싸움 지켜만 본 클린스만 감독. 네. 이렇게 전날 4강전 전날 싸우는 그 현장에 클린스만 감독도 있었다는 겁니다. 싸우는 모습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지켜만 봤다라는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기 뭐 전략이 있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왜 아무 무대책인 거냐라는 비판은 받았습니다만 싸우는 현장에서도 지켜만 봤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 보시죠. 네. 원팀은커녕 멱살잡이한 클린스만호 경질 가닥입니다. 경질 얘기가 새롭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경질 얘기는 사실 요르단전이 지고 나면 계속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게 좀 문제네. 경질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위약금이에요. 위약금이 얼마냐 보겠습니다. 네. 일단 연봉이 29억입니다. 계약 기간이 근데 26년 7월까지예요. 경질했을 경우 위약금이 약 70억이다. 70억만 드는 게 아니고 외국인 코치진도 있고 뭐 자녀 연봉 다 하면은 1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얼마냐? 축구협회 올해 예산의 5%가 넘는다. 전체 예산의 5%가 넘는 금액이라는 거죠. 절대 작은 금액 아닙니다. 100억 원 자체로만 봐도 뭐 큰 금액이긴 합니다만 축구협회도 약간 흔들흔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얘기가 홍준표 시장이 또 이런 SNS를 올렸었어요. 보시죠. 클린스만 해임하고 위약금은 정몽규 회장이 사비로 내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장윤주 변호사님 경질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마지막 기회 어떻게 보세요? 사실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는 경기 이후에도 계속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경기 내내 계속해서 너무나 졸전으로 간다, 전략도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을 통해 선수들 간에 불화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다시 그 경기를 보거나 또는 그동안에 나왔던 발언들을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새롭게 보이거든요. 사실 우리 캡틴 손흥민 선수가 다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이제 또 다시 보이게 되고 그 와중에 클린스만 감독이 한 팀이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은 어떻게 본다면 본인의 책임보다는 선수들의 불화나 내분 때문에 졸전을 했다라는 취지로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선수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점 분명히 문제가 있고 시정돼야 되는 것도 맞고 국민들께 실망을 줬다라고 한다면 사과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클린스만 감독의 책임론이 흐려지는 것도 저는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감독을 어떻게 경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감독 경질론이 마치 선수들의 어떤 내부 그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희석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뭐 온라인 회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략강화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클린스만 감독이 뭐 온라인으로 참석을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경질 단계로 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경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처럼 오늘 오전 11시에 실제로 축구협회에서 일단 회의를 합니다. 어떤 회의냐? 아시안컵 성과를 평가하는 전력강화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아마도 이 얘기가 논의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물론 이 본인 거취를 논의하는 자리에 본인 직접 참여하는 건 좀 이상하긴 하죠. 하지만 사실 이 논의가 될지 안 될지 결정되기 전에 이미 미국으로
갔죠. 네. 그래서 오늘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김민영 위원님. 네. 지금 보면 클린스만 감독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시안컵 성과, 이게 왜 우리가 왜 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걸 지금 평가하는 자리에 없어서 화상으로 지금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 결과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경질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경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 네, 지금 사실 크리스만 감독이 이번 아시안컵 전부터 계속 무전략, 무색무취가 너무 강하다는 얘기가 많았었고 그리고 지금 계속 재택근무를 하고 오히려 국가대표 감독의 역할보다 네. 본인의 오히려 부수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셨거든요. 그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 이번 아시안컵 국가대표팀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대표 멤버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네. 그 멤버들을 가지고 저런 성적을 냈다는 것 자체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누리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반응을 보면 크리스만 감독이 아시안컵 내내 보여줬던 것은 응원하기 그런 역할밖에 없었다는 질책이 그건 더 저희도 할 수 많고요. 있잖아요. 네, 저 응원하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저는 오히려 네. 손흥민 선수가 주장 역할뿐만 아니라 감독의 역할까지 한 거 아니냐. 국가대표로서의 무게를 오롯이 한 선수가 다 부담했지 않느냐는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위약금이 얼마가 들든 간에 그건 네. 크리스만 감독을 경질하고 축구협회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오롯이 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의견이 경질 쪽으로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상황. 이게 사실 또 여론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오늘 그래서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지금 대한축구협회 마크죠. 네. 마크인데 여기 늠름하게 딱 굳건하게 쓰는 호랑이가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네. 눈탱이 밤탱이. 네. 클린스만 경질 논란에 선수 내분 논란까지 호피도 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오전 11시 회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관심이 가는 상황에서 근데 이 얘기가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었던 이유 영국의 어떤 대중지죠. 더 선에서 처음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하고 국내에서도 대한축구협회에 물어봤어요. 근데 다음 기사 보실까요? 네. 국내 축구협회에 물어봤는데 축구협회에서 팀 내분 이례적 인정. 팬들 정몽규 클린스만 책임의 물타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팀 내분에 대해서 팀 내분이 있었던 적이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축구협회에서 이거를 이렇게 물어보자마자 사실 보도된 게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한 건 이례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 김진우 위원님 사실 예전에 김민재 선수가 손흥민 선수 언팔했을 때 그때 입장 안 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나오자마자 인정을 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지금 팬들이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정몽규, 클린스만 이 두 분의 책임이 사실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정몽규 축구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클린스만 영입을 그 총 지휘했던 주도했죠. 분이시고 네. 클린스만 감독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 감독이 안 보인다. 감독이 왜 응원하는 사람처럼 보이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 두 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뭐 의견들이 거의 다 일치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축구협회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냥 NCND 해도 되거든요. 인정 안 해도 보통 그래 왔었어요. 네, 이때까지 그래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했냐? 이거는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이것을 인정함으로써 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골마 있는 부분을 도려내자 하는 긍정적인 시그널도 보일 수도 있지만 네. 또 반대로 해석하자면 이거는 선수들의 문제지 이 감독의 문제거나 감독을 영입해온 회장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읽힐 수 있는 이런 네. 행동을 축구협회가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팬들은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양쪽으로 다 볼 수가 있다. 양면이 있다. 우리 스스로 좀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드러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팬들의 일부 팬들일 수 있습니다만 일부 팬들이 얘기하는 책임에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의 시각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죠. 앞으로 축구협회가 어떤 행보를 걷느냐가 이런 의도였는지 저런 의도였는지가 좀 판단이 될 수 있는
어떤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축구협회는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해 클린스만 감독 거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축구협회 임원 10명 중 9명이 감독 경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임원은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민 여론과 정서가 좋지 않은데 다음 주까지 가겠느냐며 전격 경질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임원들이 뜻을 모은 만큼 정몽규 회장의 결단만 남은 상태인데 거액의 위약금이 걸림돌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이 약 29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자진 사임이 아닌 경질 시 축구협회가 남은 2년 5개월 계약 기간에 대한 위약금 70억 원 정도를 물어줘야 합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도 부담스럽습니다. 아시안컵을 끝으로 차두리 코치와의 계약이 종료된 만큼 클린스만 감독 경질로 함께 온 외국인 코치들까지 짐을 싸게 되면 월드컵 예선전을 앞두고 지도부 공백이란 초유의 사태가 일어납니다. 임원진 사이에서 단기간 내 선수 파악이란 측면에서 외국인보다 국내 지도자가 낫다는 의견, 태국전을 감독 대행으로 치르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새 감독을 뽑자는 의견 등이 나오는 가운데 내일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국 대중지 더 써니,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4강전 전날 저녁 식사 시간 도중 한국 대표 선수 간 심각한 다툼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밥을 일찍 먹은 이강인 등 후배 선수들이 시끌벅적하게 탁구를 치자 주장 손흥민이 쓴소리를 하며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던 겁니다. 보도를 둘러싸고 진위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축구협회는 당시 선수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곧바로 인정했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일부 선수와 손흥민의 마찰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손흥민이 손가락을 다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요르단전 당일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테이핑한 채 출전했고 대표팀은 유효 슈팅 하나 때리지 못하는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탈락했습니다. 파문이 확산하자 이강인은 SNS에 글을 올려 실망하신 분들께 죄송하다며 형들을 도와 더 좋은 선수와 사람이 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이강인의 사과에도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 부재에 더해 선수단 관리도 제대로 못했단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축구협회 역시 정몽규 회장에게 향하는 비판 여론을 돌리려는 의도로 대표 선수 간 불화를 이례적으로 인정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요르단과 4강전 최악의 참패에도 팬들은 축구대표팀을 반겼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밤 10시의 늦은 시각이었지만 시민들은 직접 공항을 찾아 대표팀을 격려했습니다. 저희 둘째가 설영우 선수를 참 좋아해가지고요. 항상 화이팅 하시고 다치지 마세요. 편지도 썼어요.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다음 월드컵이 있으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충격에 패배를 당하고도 미소를 지어 공분을 일으킨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에도 해맑게 웃었습니다.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We were until that game against Jordan 13 games unbeaten and therefore I'm looking forward to restart now World Cup qualifying. 기자회견 도중 성난 팬이 호박엿을 던지며 항의하다가 제지당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공항을 빠져나가는 클린스만 감독에겐 욕설과 고성이 쏟아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의 사퇴 요구는 물론 축구협회의 책임론 역시 거세질 전망입니다. 밤새 태극 전사들을 응원한 축구 팬들에게 요르단전은 90분의 고통이었습니다. 정작 대표팀의 수장 클린스만 감독은 참패 후 환한 미소로 논란이 됐습니다. For me, it's normal to congratulate the other coach when his team was better in a game. You know, this is, I think that is a sign of respect to say that you shouldn't smile or give somebody a smile that deserves actually a compliment in that moment. And well, maybe we have different approaches. 참패 후 환하게 웃는 감독의 태도에 축구인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무 자기만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막 이러고 있는 게 난 너무 답답한 거야. 책임을 짓는 자리면 애들이 지금 뭔가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거를 빨리 진실해갖고 바꾸고.
감독으로서 원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책임지겠다는 과거 발언과 달리 한국으로 돌아가 다음 대회를 준비하겠다며 사퇴 거부 입장도 밝혔습니다. 축구 광으로 유명한 이경규 씨는 클린스만 감독 대신 협회가 책임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축구협회 누구야? 심장이. 축구협회 누구냐고? 물러나! 솔직히. 책임지고 물러나야지, 정몽규. 상대에 대한 존중으로 미소를 잃지 않는 클린스만 감독에게 대한민국 축구 팬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